deep and straight away. Fastball is a high drive into deep left center field. Buckner goes back. And Bonds hits one high. Hits it deep. It is high. High fly ball. Deep left. 야구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며 시대에 맞춰 형태를 맞춰 나갔죠. 야구라는 틀은 같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디테일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갑니다. 분리하고 재조립하며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야구의 제2대 요소인 치는 행위, 타격입니다. 타격은 정말로 시대에 따라 많은 것이 변화해 왔습니다. 타격 메커니즘이라는 분류 아래 정말 많은 시도들이 일어났고 많은 것들이 수정되었으며 다양한 것들이 정리되었죠. 그 안에서 타격 기술은 놀랍도록 효율적인 기술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놀랍도록 변하지 않는 불멸의 요소들도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타격 메커니즘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왔는지에 대한 히스토리와 왜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럼 우선 첫 번째, 전체적인 히스토리, 타격의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라는 종목이 세상에 나온 건 꽤나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가지 설들이 있지만 베이스볼이라는 명칭으로 최초의 경기로 인정되는 건 1846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타격은 지금과 같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야구라는 이름은 같지만 초창기의 야구 형태는 오늘날의 야구와는 룰도 모양도 많은 것이 다릅니다. 오히려 소프트볼 플러스 크리켓 정도로 보는 게 더 가까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해서 현대 야구에서 참고할 만한 타격 메커니즘이란 정의는 과거의 유산이 쌓여 비로소 꽃핀 시대인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대상들은 우리에게도 너무도 잘 알려진 디트로이트의 전설 타이콥, 야구를 미국 국민 스포츠로 만든 베이비 루스, 양키스의 전설 루기리, 카디널스의 영웅 로저스 혼지비 같은 선수들일 겁니다. 타격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굳이 이렇게 과거사부터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들의 시대가 야구에 끼친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의 시대의 타격은 정말 많은 것들이 정립되었고 여기서 정립된 것이 지금의 야구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스포츠나 발전하는 단계에서 천재들의 태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존재로 인해 기술을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기술의 진일보 기능은 정말 단순하게 발휘됩니다. 하나의 선수가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본 많은 관계자와 선수들은 그 신세계에 따라 붙고자 그의 것을 모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분석되고 재조립되어 하나의 기술적 정의가 내려집니다. 야구에서 그리고 MLB에서 1900에서 1940년대까지가 그 세대이며 타격 메커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비로소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타격 그 자체, 즉 컨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타율에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많은 선수들이 타율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근간은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당시엔 오로지 컨택 일변도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모든 기술은 18.44m에서 날아오는 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쳐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였습니다. 홈런은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 발사각도는 얼마가 좋을까 따위는 해당 시기에 고려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 만들어진 기본적인 타격 스퀘어는 지금의 기초가 됩니다. 가령 타이밍을 잡는 트리거 방법이나 타격 키네틱 체인 스퀸스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당시엔 이런 이름으로 불리진 않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정립의 선구자는 타이콥이었습니다. 타이콥은 정말 많은 방식을 구체화시키고 문법화시켰으며 배트의 궤적, 몸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정말이지 심도 있는 연습과 연구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타격을 하는 방법, 즉 공을 잘 때려 맞추는 방법은 타이콥을 필두로 계속해서 연구되었고 테드 윌리엄스라는 희대의 천재에 의해 완성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테드 윌리엄스의 타격 가치관과 공을 맞추는 방식은 후대의 또 하나의 천재인 베리 본즈에게로 이어지죠. 그렇게 타격은 히팅하는 방식에 그 본을 두고 계속해서 데이터와 방법들이 쌓여갔습니다. 타격 메커니즘 제1장, 정확하게 맞추는 법의 근간이 완성된 시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타격은 또 하나의 파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의 인물로 통해서 말이죠. 타격에 대한 정립이 이뤄지는 시대에 예외적인 인물의 등장이었습니다. 베이비 루스였죠. 지금의 에런 저지가 예외인 존재인 것처럼 당시 루스는 에런 저지 이상의 예외적인 존재였습니다. 루스의 통산 홈런은 714개입니다. 그 어떤 선수보다 많은 홈런을 만들어낸 선수였습니다. 당시엔 그 누구도 베이비 루스만큼 홈런을 만들어낸 선수가 없었죠. 아니 근접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꽤나 큰 의미였습니다. 야구에 울타리가 쳐지고 홈런이라는 개념이 생긴 이래로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을 만들어내며 야구라는 종목이 얼마나 극적이고 짜릿한 것인지 전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준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선수가 되었죠. 물론 루스라고 홈런이 목적인 선수였을까요? 아닙니다. 기본적인 골자는 같았습니다. 베이비 루스도 기본적인 타격 개념은 홈런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더 잘 맞추고 강하게 맞췄을 뿐이죠. 그런데 이건
이 컨택이 전부였던 시대에 또 하나의 작은 태동을 만들어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열광하며 야구라는 종목을 사실상 지속할 수 있게 만든 홈런, 그 홈런을 만들어내는 홈런 타자라는 새로운 신세계를 말이죠. 베이비루스가 열어젖힌 대홈런의 시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니 컸다는 정도가 아니라 MLB라는 야구씬에서 주류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는 정말이죠 인기가 많은 선수였고 많은 선수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타격을 담기를 모색했고 그의 방식을 따라가길 원했죠. 그럼 루스의 방식은 뭐가 달랐던 걸까요? 타이콥이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의 지평을 열었다면 루스는 타격 메커니즘의 제2장 강하게 때리는 법으로 그 메커니즘을 진화시킵니다. 정확하게 맞춰라 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맞추면서 강하게 때려라로 배팅의 방향성이 넓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정립이 이제 현재 타격 메커니즘의 정수이자 근간이 됩니다. 모든 타격 메커니즘은 정확하고 강하게 때리기 위해 그 갖가지 방법이 고려되고 연구되는 하나의 방법론인 것이죠. 그럼 그렇다고 타이콥, 테드 윌리엄스, 베이비 루스만이 위대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그것을 맞게 만들었을 뿐 그걸 하나로 개념화시키고 정립한 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을 따라잡기 위한 방법을 고뇌하며 만들어낸, 그래서 그 결과 내지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게 되고 MLB를 선두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낸 행크 앨런, 윌리 메이슨, 마이크 슈미트, 레지 잭슨 등의 위대한 홈런 타자들이 그 뒤를 잇게 되죠. 그리고 다시 약물로 더럽혀지긴 했지만 마크 맥과이어, 세미 소사, 베리 본즈로 이어지는 대홈런의 시대로 MLB는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은 단순 타격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투수들도 그에 발맞춰 계속해서 진화해 나갔으며 타자들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나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격 메커니즘의 개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두 가지 트렌드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가 싱커의 대중화이고 또 하나가 수비의 위치의 변화, 즉 수비 시프트입니다. 싱커의 유행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싱커는 그 어떤 공보다 땅볼 타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었으니 말이죠. 그 말인즉슨 홈런 타구가 나올 수 없다는 뜻이고 그건 결국 많은 홈런 타자들을 물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뜻이니 말이죠. 마침 리그엔 그 싱커를 또 기가 막히게 던지는 선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크랙 매덕스, 케빈 브라운, 페드로 마르티네지 같은 선수들이었죠. 그들은 싱커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타자들을 억제했고 당연히 리그를 제압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과거 홈런 타자들의 대두가 홈런 타자의 유행을 만들어낸 것처럼 싱커를 하나의 유행이자 피칭의 근간으로 만들게 된 계기가 되죠. 그리고 좀 후의 일이긴 하지만 보다 정밀화된 기록과 수치로 인해 수비 위치가 당연스럽게 자리 잡는 클래식한 방법에서 데이터 기반의 수비 위치 변경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런 굵직한 변화들로 인해 타자들의 인필드 타구는 갈수록 수비수에 잡히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그들의 강한 타구는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땅볼 처리되어버리고 말았죠. 결국 이런 변화의 물결은 하나의 타격 메커니즘 개념을 더 확정시키게 되는데 그 하나가 바로 발사각도입니다. 잘 치고 강하게 친 타구를 이제는 어떻게 더 잘 띄울 수 있을까로 진화한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부를 다지기 위해 나왔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외부의 마찰로 인해 만들어진 개념인 것이죠. 비로소 상위 개념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상위 개념의 단계로 접어든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이고 위협적인 것이 또다시 타격 메커니즘의 진화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투수들의 구속 증가입니다. 구속 증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투수가 145km의 공을 던지면 홈플레이트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약 0.458초입니다. 155km는 0.428초, 160km는 0.415초입니다. 145km와 155km 사이에는 0.03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큽니다. 이 찰나의 순간이 별로 안 길어 보이지만 이 두 구속 간의 이동거리 차이는 1.27m입니다. 타자들의 타구의 질을 가르기 아주 넉넉한 거리죠. 투수가 구속을 증가시켜 1.27m를 벌었다면 타자는 반대로 배트의 이동거리를 감소시켜 다시 1.27m를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건이 동일해지죠.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배트패스 이론입니다. 타격 메커니즘의 정확성, 강한 타구, 발사각을 넘어 효율성이 대두된 이유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배트를 뽑아낼 수 있는가, 이게 다시 메커니즘의 방향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건 현재 진행입니다. 쌓이고 쌓인 이론 안에서 여러가지 이론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대충 이것도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수정 보완되어 나온 메커니즘의 이론들이 하나둘씩 선수에게 적용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다시 또 새로운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보려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타격 메커니즘이 왜 어떻게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개론적인 부분이기에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들도 있고 축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돈입니다. 네, 이건 매우 중요했던 부분이죠. 많은 선수들이 왜 홈런 타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간단하죠. 그들이 더 인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스타에게 인기란 돈입니다. 결국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선 당연히 선택해야 하는 것은 홈런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도 필연적으로 홈런 타자의 시대는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타율 3할보다 OPS 0.800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의 변화도 홈런 타자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당연했던 거죠. 100년의 시간 동안 쌓아온 결과와 메커니즘의 정립이 결국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고 이게 진리인가? 지금은 그렇지만 미래에는 아닐 겁니다. 과거의 3할 타자는 진리였지만 지금은 아닌 것처럼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다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